안녕하세요. 노래하는 송송가정이야기 81편입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한 아이에 적어도 12번 학교를 갔습니다. 4월 말 그리고 12월 달에 4월 말에는 3월에 가지 않은 이유 아시죠? 3월에 가면 누구 아빠 누구 엄마인지 잘 연결이 안 돼요, 선생님이. 그래서 4월 말쯤 2달쯤 있다가 갑니다. 그래서 그때는 자녀가 어떤 아이라는 얘기를 조금 많이 해드립니다. 선생님이 파악하기 전이라서, 또 자칫 선입견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반면에 12월에는 제가 그래요. 4월 말에 헤어지면서 12월에는 선생님 제가 또 오겠습니다. 그동안 선생님이 관찰한 걸 조금 얘기해 주십시오. 부탁하고 옵니다. 그리고 4월에는 선물을 안 드립니다. 12월에는 간단한 화장품 같은 거라도 좀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뇌물은 좋지 않지만 선물은 괜찮은데 4월에 드리는 뇌물이 아니라 선물은 뇌물 개념 같고 12월이나 2월에 드리는 선물은 순수한 선물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은 선물조차 뇌물이라고 거의 다 하기 때문에 아예 선물조차도 뭐 음료수 하나라도 못하게 하는 세상이 되어서 한편으로는 조금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자그마한 아름다움마저도 혹 뭐 때문에 다 못하게 하는 그런 세상도 있죠. 더 나아가서 이쁘다고 쓰다듬고 아이고 이뻐 하는 것조차 못하는 세상이 되어서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10번 중에 한 번쯤은 문제가 있는 행동에 선생님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한 번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못하게 하다 보니 이제는 사랑의 표현마저도 말로만, 행동의 표정의 언어조차도, 이렇게 웃으면서 다정스럽게 맞이하는 것조차도 부담 가요 하면서 아이들이 점점 회색 도시가 되어가지 않느냐라는 안타까움도 저한테는 좀 있습니다. 시대 흐름의 문화라고 하면은 또 할 말은 없습니다만은, 그런데 오늘은 왜 아빠가 꼭 양육해야 하는가? 정말 아버지 여러분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가 어느 뱃속에서 태어났습니까? 엄마죠. 대개가 엄마하고 태어나서 몇 주, 몇 달은 적어도 같이 있습니다. 물론 직장 다니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몇 년간 엄마하고 같이 살다가 서서히 어디를 갑니까? 어디 가요? 놀이방도 가고. 아이들이 놀이방 갈 때 어른들은 어디를 가요? 노래방. 비슷하네. 아이들이 유치원에 갈 때는 어른들은 유치하게 놀고요. 뭐 비슷하네요. 나이 들어서도 그렇고. 그런데 엄마는 100% 이 세상의 여성입니다. 맞죠? 유치원 선생님, 제가 알기로는 90%, 95%가 여자 선생님입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100%라고요? 선생님은 100%인데 기사 선생님도 아이들한테는 기사 선생님이라고도 하더군요. 그래서 뭐 그런 분은 잠깐 만납니다. 별로 대화는 없지만. 어쨌든 교육자로서는 100%입니다. 거의. 초등학교는 몇 %쯤 여선생님일까요? 담임 선생님으로는 한 90%쯤 되는데 주임 선생님, 교장, 교감 선생님까지 포함하면은 대략 80에서 85% 정도가 여선생님입니다. 중학교는 물론 여선생님의 비율이 초등학교보다는 낮아지지만 절반이 넘습니다. 고등학교도 많이 낮아지지만 그래도 꽤 됩니다. 그렇다면 제가 또 수학을 했으니까 확률적으로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16살까지 어떤 아이는 처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전부 다 여자 선생님, 여성 선생님한테 16년을 양육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다면은 1, 2년 정도, 물론 극히 드물지만 초등학교 6년, 중학교까지 9년 내내 남 선생님을 만나는 사람도 극히 드물지만 있겠지만 대체로 어떻습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답이 나오죠. 바로 감으로나마. 그러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성교육이라는 게 꼭 몸의 성교육도 성교육이지만 남성 여성의 성 정체성 또는 성 역할도 어느 정도는 조금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내는요, 저보다 화장대에 앉아 있는 시간이 약 10배입니다. 저는 10분 내지 5분이면 옷 갈아입고 싹 빗고 끝나는데 아내는 40분에서 1시간 걸리는 걸 보면 10배. 꽃을 보면 남자는 쓱 보고 가는데 여성들은 어머 하고 꽃하게 다가가서 한참 보고 갑니다. 예, 쇼핑할 때도 남자는 쓱 하는데 여성들은 계속해서 관찰합니다. 그 비중이 제가 볼 때는 남자하고는 촉이 달라요. 이거는 태생적인 것 같아요. 예, 그런 제가 뭐 남녀 차별이 아니라 태생적으로 있는 남자와 여자. 그런데 우리 어렸을 때 보시면 남녀가 자녀가 많다 보니까 섞여 있으니까 태어날 때부터 남자도 보고 여자도 보고 뭐 오빠도 있고 남동생도 있고 누나도 있고 언니도 있고 여동생도 있고 대체로 뭐 이웃집도 많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인가, 남녀는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도 많이 하게 되죠. 근데 지금은 남자끼리, 딸끼리, 물론 혼성인 가정은 자녀에게는 그나마 복입니다. 부모는 부자여야 합니다. 방이 몇 개? 적어도 3개. 그런데 두 아들, 두 딸만 기르는 두 집이라는 가정하에서 그럴 때는 방이 2개라도 괜찮습니다. 예, 제가 약간 뭐 여담을 했지만 어쨌든 성 역할도 좀 배워야 하는데, 아빠가 양육에 참여하지 아니하면 아이는 정말 남편의 아빠의 롤 모델을 아이들의 머릿속에서 정착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난 보여집니다. 이 시대에는 제가 볼 때 선생님을 전부 남자로 반반으로 하자고 바꿀 수 없는 한 내 자녀의 남성 교육은 아빠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접하는 아빠가 남자란, 남자의 역할은 또는 남자의 모습은 참 꼭 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아버지 여러분, 시간이 길다고 해서 잘 양육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세요. 어떤 가정은 아이를 많이 엄마가 만나지만 정작 아이의 깊은 대화는 못합니다. 10분을 대화를 하더라도 오늘 기쁜 일, 슬픈 일, 가슴 아픈 일, 꼭 아빠에게 엄마에게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편안하게 하거라, 그런 질문을 나누는 정도라도 해야 하는데, 그것 없이 밥 먹었냐, 숙제했냐, TV 그만 봐라, 오락 그만해, 어서 뭐 해라, 뭐 책 읽어라, 그리고 어서 뭐 자라, 이런 얘기만 늘 하면은 몇 시간, 하루에 2~3시간 같이 있어도요 아이를 몰라요. 예, 짧지만 효과적으로 아빠가 바로 짧은 시간이지만 하루에 한 10분에서 30분 정도라도 가벼운 스킨십도 해가면서 아이하고 깊게 대화하는 방법을 참여하시면 어떨까요? 아버지 간곡하게 제가 부탁합니다. 82편은 음식을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음식을 맛있게 먹는 방법, 화목한 방법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